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사카 대학 장희성입니다. 오늘 오사카 대학 온라인 유학 세미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오사카 대학 고등교육 입시 연구개발센터 탁 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학생 홍선민, 선민 씨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서명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Q&A에 적어주세요. 그럼 먼저 오사카 대학 전체 소개를 보겠습니다. 탁 교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대학 고등교육 입시연구개발센터에서 입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탁연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오사카 대학 그리고 오사카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캠퍼스의 풍경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오사카 캠퍼스는 자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사계절의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중에 좀 더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이 모노레일은 저희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오사카 모노레일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이 90주년 기념이 되는 한 해였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가끔씩 이런 오사카 대학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모노레일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학교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가 아주 곱게 물들어가는 것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는 캠퍼스는 한 3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3개 캠퍼스 사이는 학교 내를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 캠퍼스 내 이동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오사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사카는 일본 열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 혼슈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오사카의 주변을 보면은 뭐 교토나 나라 그리고 효고께 있는 고베라든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관광지와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 내에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 내에서 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오사카는 세계에서 2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오사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서 편리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오사카에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US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도 있고 또 아주 큰 수족관, 카이육관 등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그 신라면이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사카의 그 컵누들도 여러분들의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그런 데서 자주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컵라면은 사실 이 1968년도에 오사카에서 제일 처음 발견된 상품입니다. 특히 저희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이 컵 누들의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컵라면을 만들 수 있는 경험도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오사카에 오실 경우에는 오신다면 이 체험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저희 오사카 대학은 일본 내 대학에서는 상위 3위, 전체 중에서 3위의 랭킹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오사카 대학의 근원을 찾아보자면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카이토쿠도라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테키주쿠라는 곳입니다. 이 카이토쿠도라는 것은 1724년도에 설립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데 이곳에 보관되었던 많은 중요한 문서들이 저희 오사카 대학에 기증이 된 것을 기인으로 해서 저희 오사카 대학의 문과 계열의 그 근원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테키주쿠 같은 경우에는 오가타 코안이라는 분인데 분이 설립하신 그 학문 연구소 연구기관인데 이 오가타 코안은 그 당시 의사였었고 또 여러 가지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38년도에서부터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학문기관인데 이곳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서양 학문을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테키주쿠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은 저희 대학의 이과학부나 의과대학 학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곳의 학문연구소를 기점으로 하여 1931년에 오사카 제국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 후에 일본 내의 대학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부터 오사카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오사카 대학이 오사카 외국어 대학과 합병을 합니다. 이 오사카 외국어 대학과 합병을 함으로써 일본 내 종합대학 중에서는 종합국립대학 중에서는 외국어 학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 저희 오사카 대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90주년이었는데 2031년에 10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3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나카 캠퍼스, 스이타 캠퍼스, 미노 캠퍼스로 불리고 있는데 토요나카 캠퍼스에는 문학부, 이학부, 기초공학부, 법학부, 경제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이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본부가 이쪽에 있고 또 의학부, 치학부, 약학부, 인간과학부, 사회학부입니다. 또 공학부 등이 스이타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학부가 미노 캠퍼스에 있고 그 외에 일본어, 일본 문화교육센터가 여기 미노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 새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위치에서보다 조금 더 먼 곳, 산속에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캠퍼스 사이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곳으로 미노센바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캠퍼스 간 사이의 거리도 이동도 상당히 편해졌고 또한 2023년도에 이 캠퍼스 근처에 새로운 역이 개설이 되는데 그 역이 개설이 되면 이 미노 캠퍼스는 역과 바로 연결되는 정말 편리한 캠퍼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노 캠퍼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노 캠퍼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캠퍼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미노 캠퍼스의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캠퍼스의 모든 기능이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그 외에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건물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미노 캠퍼스의 강의실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 외벽이 다 스크린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스크린이나 또 여기에는 의자가 보이는데 이 앞면에는 아주 큰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영화 감상이나 발표나 강연 등의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간 그 자유롭게 학생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소파가 놓여 있고 여기에 개인적인 약간 작은 룸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고 또 이곳은 이제 다다미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상당히 많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 건물은 도서관을 보여주는데 미노 캠퍼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노시랑 같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호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서적 약 11만 권가, 그리고 저희 그 오사카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60만 권의 책을 이 민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저희 대학 서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구성을 보시면은 학부가 약 11개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원은 15개의 대학원, 저희 그 연구과라고 하는데요. 15개의 연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기관으로 25개의 연구시설 기관이 있고, 그 외에 대학 도서관으로는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부속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사카 대학 이과대학 부속병원, 또 다른 하나는 오사카 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국립종합대학 중에서 이과대학과 치과대학 부속병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학은 저희 오사카 대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해외 4군데의 해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교 학생 수는 약 23,000명이고, 약 23,000명인데 학부생 수가 약 15,000명, 그리고 대학원생 수가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학부생 수는 역시 일본 국립대학 중에서는 학부생 수로서는 최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수 중에서 유학생 수는 약 2,600명으로 세계 반 이상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저희 오사카 대학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권에서의 유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저희 대학 혹은 일본 대학의 한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학부 및 대학원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의 학부가 있습니다. 문학 계열, 그리고 이과 계열, 그리고 의과, 약학 계열의 학부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상당히 우수한 연구종합대학입니다. 학부 과정은 기본적으로 4년인데 그중에서 의학부, 치학부, 약학부는 6년으로 학부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11가지의 학부가 직속적으로 모두 대학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보과학연구과, 생명기능연구과, 고등사법연구과, 소아발달학 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원 과정만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은 2년, 박사 과정은 3년의 과정으로 과정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소,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의학, 면역학 분야에서는 아이프렉 연구소나 그리고 미생물병 연구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는 하지만 저희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최첨단의 연구를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는 연구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연구소 중에서는 양자정보과학, 양자생물학 연구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QIQB라고 하는 이 연구소는 양자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러한 양자 물리 역학 혹은 이 양자과학과 관련되는 생물학 분야까지 섭렵하는 상당히 폭넓은 분야의 연구소로서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은 산학연계 협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산학연계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드린 대학 내 우수한 연구 성과 등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당히 활발히 산학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캠퍼스 내에 캠퍼스 내에 산학협력으로 구성된 연구실, 그러니까 랩이 약 100개 이상의 조인트 랩이 있습니다. 이러한 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학교 캠퍼스 내에서 회사의 연구원이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학생이 회사의 연구에 가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으로서의 이점을 들어보자 한다면 재학 기간 중에 회사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캠퍼스 내에서 기업의 연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하고 있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가함으로써 졸업 후의 진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내에 회사 연구소를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은 저희 대학이 일본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분야입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저희 대학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성과는 현재 또 과거에도 산학 연계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자동적으로 그 개찰되는 지하철 개찰구, 지하철 게이트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철도나 그런 그 승차권을 보면 뒷면에 바코드 같은 검은색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게이트가 처음 발명된 것이 저희 오사카 대학과 그리고 채용계로 유명한 오므론 회사 또 철도 회사로는 킨테츠 철도나 한큐 철도 이런 회사들과의 공동 연구로 1967년에 처음으로 발명이 되어서 제일 처음 이런 자동 게이트가 설치된 곳이 저희 대학 스위타 캠퍼스에서 가까운 키타센리역에 있는 그 역에 제일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면역학이나 감염병 분야가 저희 대학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 면역 분야, 연구 분야랑 저희 일본의 그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중해제약회사가 공동 연구하여 발명한 그 약이 트리리즈마브라는 이 약이 저희 대학과 제약회사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류마티스의 치료에 관련되는 약으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현재 해외 세계적으로 네 군데의 그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그로닝겐 센터, 그리고 타이에 있는 방콕 센터, 중국에 있는 샹하이 센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센터입니다. 이 해외 네 곳에 있는 센터의 주요한 기능은 그 현지에 있는 동창회들과의 연락,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등의 이 센터들이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과 과정이나 연구 지도, 논문 지도가 전부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학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어 학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가 Human Scienc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Degree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저희 일본 여기 저희 대학 학부로 말씀드리면 인간과학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International Undergraduate Program in Science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 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입학한 1년 반 동안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와중에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여서 나중 전문 과목은 1어로 수업을 듣는 두 가지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다 함께 영어로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 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이학연구과, 공학연구과,
기초공학 연구과, 정보과학 연구과, 그리고 경제학 연구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코노믹스 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입시가 시작되어져서 저희 대학 내에서는 그중 최근에 생겨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학부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부과정에 유학생으로 입학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Japanese Government Sponsored Student라고 하는 것은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입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입학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사배 유학생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사비 유학생을 받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비 유학생 시험으로 이재유 시험을 보시고 난 후에 저희 대학으로 입학을 하시는 경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대학이 독자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입학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신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부과정 입학하기 반년 전부터 저희 대학으로 입학을 하셔서 저희 대학 일본 문화 교육센터로 입학을 하셔서 반년 동안 일본어 연수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 외에 이 디그리 프로그램인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휴먼 사이언스, 그러니까 인간과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고, 바이링귤 디그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International Undergraduate Program in Science라는 IUPS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입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이 Human Scienc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Program으로 혹은 IUPS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학위, 대학원 과정에 있는 영어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2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경제학 이코노믹스 분야에서 새로운 영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입시를 실시했는데 문과 계열 연구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학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 혹은 각 연구과에서 실시하는 입시 과정이나 입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잘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각 그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연구계획, 지도교수, 연구생, 선발, 석사, 박사, 학생 입학 이렇게까지 대략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5단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떠한 연구를 할지에 대한 연구계획, 즉 리서치 플랜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좋고 논문 검색이나 많은 서적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떠한 분야를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떠한 분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연구 계획이나 연구 토픽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리서치 플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생각하신 연구 플랜이 연구 계획이죠. 리서치 플랜이 리서치 플랜과 매칭이 잘 맞는 교수진이 저희 오사카 대학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편리하시게 쓰실 수 있는 검색 툴로서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Find Researcher라는 저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에 액세스 하시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서치 플랜이 저희 대학 교수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텀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쪽 부분에 바이올로지라든지 혹은 퀀텀 바이올로지라는 용어를 넣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저희 대학 교수진의 리스트가 다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하셔서 좀 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연구실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한다든지 혹은 그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읽어본다든지 해서 리서치 플랜에 맞는 교수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맞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면은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지도 교수님이랑 혹은 아니면 그 연구실에 소속되는 스태프분들이랑 컨택을 하는 일입니다.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그 교수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처음 보내는 이메일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메일 같은 걸 보내실 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진학 동기나 혹은 생각하고 계신 연구 계획서 등을 상당히 잘 정리를 하셔서 교수님께 컨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께 컨택하는 메일을 드리거나 연락을 드렸는데도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없거나 혹은 어떠한 교수님한테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희 대학의 이 어드미션 어시스턴트 데스크를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단 컨택을 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여기에는 상당히 이런 어드미션에 관련된 전문 스태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실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하면 되는지에 관한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도 교수님까지는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좀 더 다이렉트하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좀 걱정이 된다, 염려된다라는 부분이 계시면 이쪽 어드미션 어시스턴트 데스크, AA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저희 대학과 이렇게 연락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non-degree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단기간으로 유학을 와서 일단 한번 연구실 체험이나 그런 걸 해보고 정식 학생으로 입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국에 계시는 동안 직접 바로 입시 준비를 해서 바로 저희 학위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시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12가지의 대학원 프로그램, 13가지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그 대학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되어지는 서류나 입학 형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전형, 그러니까 원서를 제출을 하셔서 다큐멘트 스크리닝을 받으시고 이게 합격이 되시면 학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필기시험이 있거나 혹은 필기시험 없이 바로 오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로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면접을 통해서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개의 다큐멘트나 written exam이나 인터뷰 같은 경우는 각 연구과나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나 그런 일정 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과정의 영어 학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월 입학 등록이 일반적인데 그중 일부 프로그램은 10월과 4월 그러니까 1년에 2번 입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일정에 잘 맞추어서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홈페이지나 다른 여러 정보 리소스를 통해서 자세한 입시 일정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단기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 4개의 단기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사카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론티어 랩, 메이플, 오셉, 아이엑스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프론티어 랩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 3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기간까지 저희 대학 실험실에 소속을 하셔서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어느 정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시거나 할 때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론티어 랩입니다. 그 외에 메이플, 오셉, 아이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계시는 대학이 저희 대학과 협정이 있는지를 소속되신 대학의 국제교육과나 혹은 다른 입학 관련 서로 문의를 하셔서 우선 협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 대학과 협정이 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Japanese Short Stay in Session 프로그램, J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협정 대학이 아닌 학생도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일본어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일본어 연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J1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일본어 연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J10에 참여하셔서 일본어 연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한 정보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은 구글에서 J10 등으로 검색을 하셔도 금방 그 정보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검색을 하셔서 좀 더 상세한 정보나 입시 일정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업료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본 국립대학은 거의 다 같은 가격의 같은 수업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부생, 대학원생 수업료가 똑같이 53만 5,800엔이고 처음에 등록하실 때 28만 2,000엔의 등록금이 있습니다. 수업료는 학부생, 대학원생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학부생 경우에는 17,000엔, 대학원생 경우에는 30,000엔의 수업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은 이 대학원 입시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생으로 입학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수업료나 등록금, 그 외에 입학 전형료, 시험료 등이 약간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이 수업료 등이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활비에 대한 정보인데요. 일본 전국으로 봤을 때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정도가 평균 약 93,000엔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 좀 더 비싸서 10만 9천엔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렌트라고 하죠. 그 집을 비는 그 렌트 비용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상당히 그 도시 인프라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 물가를 비교해 보면 동경보다는 좀 싸고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상당히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장학금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이 입학하기 전부터 일본 그 문부성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건데 국비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일정액의 장학금 뿐만 아니라 수업료나 그러한 여러 가지 등록금들이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 사비 유학생으로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비 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에 하지만 그 일본 대학 시스템상 입학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장학금은 그다지 종류가 많지가 않고 일단 입학을 하신 후에 각 학부나 각 연구과에서 장학금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종류로는 저희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그 외에 자소나 혹은 다른 여러 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 유학생들 중에서 약 40%에서 한 50%의 학생들은 물론 장학금 금액은 그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학금이나 혹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입학하신 후에 수업료 면제를 따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대학에 입학하시고 난 후에 각 학과의 그 학생과 등으로 방문을 하셔서 수업료 면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기숙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오사카 대학 국제교류회관이라는 곳은 토요나카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방문하시는 외국인 연구자나 그 외국인 연구자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는 방 1인 1실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 뭐 침대나 간단한 취사 도구, 또 샤워 부스 등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미노피 캠퍼스가 작년에 이전을 해서 상당히 새로운 캠퍼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미노 캠퍼스의 신설과 더불어 저희 대학 오사카 대학 글로벌 빌리지라는 숙소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오사카 유니버시티 글로벌 빌리지 미노 센바 같은 경우에는 미노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학생 기숙사로 상당히 학생들이 거주하기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1인 1실 구조로 되어 있고 방 안에 뭐 키친이나 간단한 그 샤워부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빌리지 트쿠모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스위터 캠퍼스에서 약간 가까운 곳인데 이것도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구자나 혹은 일본인 학생들도 이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층별로 약간씩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키친이나 그런 것을 이제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층에 이렇게 여러 방이 놓여져 있는데 반드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들이 섞여서 이렇게 섞여 있는 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진 기숙사가 글로벌 빌리지 츠쿠모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일본어로 얘기할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거나 하는 상당히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숙사가 이 글로벌 빌리지 츠쿠모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알기 쉬운 사진들이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 처음에 이 로비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서적이나 그 많은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혹은 연구자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페이스가 많고요. 리빙 스페이스나 혹은 뭐 같이 요리를 해서 뭐 즐길 수 있는 혹은 란도리룸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글로벌 빌리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투어 비디오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회 후에 이쪽 그 글로벌 빌리지라는 그 투어 비디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학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원,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센터 및 지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 유학생 지원 사무실을 서포트 오피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나 뭐 상담 내용이나 뭐좀 수도가 어렵다, 수도 시설을 잘 모르겠다든지 전기료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다든지라는 그런 생활 상담 같은 것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태프분들이 여러분 유학 생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유학생들 졸업 후에도 그 커리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커리어 상담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회사나 혹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적인 연구자를 활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있을 그 유학 경험담 소개에도 나오겠지만 저희 대학에 온 많은 우수한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상당히 자기 개발을 잘해서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지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약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러한 커리어 센터 세미나나 취업 정보 같은 것도 재학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대학에 오셔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 혹은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저희 대학의 많은 컨텐츠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 대학에 팔로우를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 대학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데요. 유학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 담당 스태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파트로 가야 될지라는 이제 분류도 해주시고 직접 상담에 대한 대응도 해주시니까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유학 경험담을 보겠습니다. 소민 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오사카 대학교에서 머티리얼 생산과학공학과 소속으로 접합연구소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바로 그저께 졸업을 한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유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알게 된 것들 그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 연구 분야로는 에너지 컨트롤 프로세싱이라는 연구실에서 아크 용접을 이용한 연구를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끝마쳐가는 시점에 오사카 대학 한국인 학생 설명회가 이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 유익하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곳 생활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명회 이후로 궁금하신 점이 또 개인적으로 있으실 것도 같아서 제 이메일 주소도 적어놨으니까요. 오사카대 여기 유학 센터 문의 및 저도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학을 특히 여기 오사카대로 선택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유학이란 게 얘기를 해보면 보통 해외 대학교에서 생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언어를 배운다든지 혹은 한국이랑 다른 문화가 있는 것을 좀 경험을 해본다는 거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학문을 바라보는 오사카 대학 그리고 특히 대학원만의 디테일한 관점과 전문성이었습니다. 용접공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오사카대 접합과학연구소에 지원을 했었고요. 이 연구소가 여러 학문이랑 방법론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응용을 해나가는 그 점이 가장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제가 있었던 곳뿐만이 아니라 오사카대 자체가 연구 중심의 국립대학이라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분야 이런 데 보면은 뭐 단백질 관련된 주제만을 하는 그런 단백질 연구소가 있고, 또 의학계통의 해석 연구소도 있고요. 또 각자 분야에서 그 학문을 하고 디테일하게 응용해 나가고, 또 여러 연구자들과 그 교류를 한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사카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신다면 그 졸업하신 후에 뭐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 어느 곳에서도 차별되는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그 탁현수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박사과정을 목표로 이곳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학교, 연구소의 랭킹이나 명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분야와 가장 매칭되는 지도 교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처 파인딩 시스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사카대 교수님들 그 교수진의 그 연구 분야,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해 오신 기록들, 그 논문이라든지 연구 주제 같은 게 상세하게 잘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교수님을 컨택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앞서서 그 입시 과정, 그 대학원 입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행히도 연구 주제가 그 제 지도 교수님과 좀 많이 매칭이 많이 돼서 그 박사 과정으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연구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그 자기가 해왔던 연구라든지 공부가 그 앞으로 미래 계획이라든지 혹은 지도 교수님이랑 살짝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그 짧게는 뭐 한 학기, 길게는 1년 정도가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관련된 전공 지식을 좀 더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험 혹은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1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이 그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박사과정 이후에 입학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첫 1년을 국제학생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 이때 여기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온 학생들도 있고 정규생으로 이제 들어온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꼭 일본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미국이나 캐나다 애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학생들, 아니면 남아공이나 이집트 같은 아프리카 애들이랑 또 뭐 사우디, 요르단 아니면 인도, 한국, 중국 당연히 있겠죠. 해서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종종 연락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특히 처음 1년 동안 그 유학생끼리 또 그리고 일본인 튜터들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 서로 뭐 팁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나누고, 아니면 파티도 하면서 서로 즐기고 혹은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좀 학교 생활을 좀 안정되게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회나 세미나, 공원 활동 같은 것도 그 코스웍을 들으면서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박사과정 동안에 그 국제학회나 국내 학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 학회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학회에 참석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된 기업, 연구소 혹은 다른 학교 소속의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혼자만이 아닌, 그리고 그 연구실 단위만이 아닌 그 잘 모르는 학교 밖의 사람들이나 뭐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대학 옆에 있는 만박 엑스포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그 초등학생들에게 그 제가 연구하는 분야 용접이란 무엇인지 혹은 이제 접합이란 무엇인지, 뭐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 간단한 실험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서로 그 일본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
이나 혹은 사회 이런 공헌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이처럼 그 제게 있어서 오사카 대학 내에서 이제 유학 생활은 전공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와중에도 또 연구실 단위로 교수 혹은 지도도 교수님과 같이 뭐 파티를 한다든지 출장을 함께 간다든지 혹은 여행이나 캠핑도 이렇게 일본 대학원은 이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지도하에 뭐 이렇게 많은 곳 캠핑이라든지 뭐 야유회 이런 것도 많이 가보게 되었고, 또 일본 생활을 하면서 그 일본인들의 정말 그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좀 굉장한 문화 같은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 연구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일본의 결혼식을 직접 이제 볼 수 있었던 좀 신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졸업을 한 후에 오사카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을 살펴본 결과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 학계, 그리고 스타트업 등에 이제 채용돼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자기 전문 분야를 국내외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사카대 유학을 통해서 더욱 얻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제가 아는 어떤 선배분은 여기 영국에 있는 크랜필드 대학교, 한국으로 치면 영국판 카이스트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으로도 교수직으로 채용이 돼서 넘어가기도 했고, 혹은 일본 내에 있는 학교 히로시마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광주과기원 혹은 포항산업과학기술원 혹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LG나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곳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문과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내에 있는 이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KPMG라든지 EY, 한국으로 치면 EY 한양이죠. 이런 곳으로도 되게 채용이 많이 돼서 가셨는데 굳이 꼭 한국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여기 일본 혹은 유럽 아니면 뭐 중동에 있는 이제 좀 다른 저희가 잘 모르는 국가들 이런 곳으로 순환 근무들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대 여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좀 국제적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 자신만의 실력이라든지 차별성을 좀 더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오사카대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쫓겨서 그 한국인 유학생에는 참석을 아쉽게 못했어요. 하지만 이 유학생의 소속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뭐 서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매년 한 2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유학생의 모임을 하고 따로 이제 한국인끼리 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좀 일본 생활을 하면서 그 아무리 가까운 나라더라도 생길 수 있는 뭐 애로점이라든지 좀 힘든 일, 트러블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고 하면서 잘 취업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도 교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석은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활동을 하신 분들을 좀 알게 돼서 이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팁도 얻을 수가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캠퍼스 작년 봄에 이제 스이타 캠퍼스에 있는 이제 벚꽃길이 있어요. 여기 좀 걸어가면서 또 예뻐서 이제 동영상으로 살짝 찍어봤는데 여기 캠퍼스 이제 벚꽃길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타센리 역 전철역에서 시타 캠퍼스로 오는 그 오사카 내에서도 풍경으로 좀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여긴 또 가을엔 또 예쁜 걸로 유명해서 또 등교하시거나 학교하실 때 이때 좀 되게 감성적인 이런 걸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메일로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